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2019년 7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106회째를 맞이하는 뚜르 드 프랑스가 개최됩니다. 우선 가장 많이 질문해주시는 우리나라에서 뚜르 드 프랑스를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뚜르 드 프랑스의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로스포츠 채널에서 뚜르 드 프랑스를 관람하셔야 되는데요. 유로스포츠 채널은 케이블 TV에서 시청하시거나 옥수수를 통해 모바일과 PC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케이블 TV가 나오는 집은 BTV 채널 134번, 케이블 TV가 안 나오시면 옥수수 TV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유로스포츠를 영어로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19 뚜르 드 프랑스는 스프링 시즌이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별들의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주요 선수들의 부상과 지로 디탈리아에서의 체력 고갈을 견뎌내지 못하고 올해 뚜르 드 프랑스를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슈가 된 선수는 이네오스의 크리스 프룸, 크리테리움 듀 도피네에서 부상으로 선수 생활이 불투명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가장 강력한 선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쉬운 선수는 팀 선업의 톰 듀물렌. 지로 디탈리아에서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했지만 뚜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선수였는데요. 아쉽게도 무릎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뚜르 드 프랑스 불참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부엘타 아스파냐도 무시무시하겠네요. 윰보 비스마의 프리무즈 로글리치도 경기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지로 디탈리아에서 소모된 체력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지로 디탈리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프리무즈 로글리치는 아마 부엘타에서 또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UAE 팀 에미리츠 페르난도 가비리아도 경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왼쪽 무릎 부상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지로 디탈리아의 주인공이었던 리처드 크라파즈도 뚜르 드 프랑스에는 출전 계획이 없고요. 미겔 앙헬 로페즈도 뚜르 드 프랑스를 건너뛰고 부엘타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아쉽게 참가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뒤로하고 올해 뚜르 드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먼저 코스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번 뚜르 드 프랑스를 빛낼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 뚜르 드 프랑스는 벨기에의 전설적인 사이클 선수 에디 먹스의 첫 뚜르 드 프랑스 우승인 1969년으로부터 50주년이기 때문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후 스테이지 3에서 프랑스로 돌아와 시계 방향으로 피레네 산맥을 훑고서 샹젤리제로 향하게 되는데요. 총 3,460km로 짜여진 이번 코스는 7개의 플랫 스테이지, 5개의 중산악, 7개의 산악 스테이지, 팀 타임 트라이얼, 개인 타임 트라이얼 1개씩 총 21개의 스테이지로 짜여져 있습니다. 올해의 코스는 클라이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코스로 보이는데요. 개인 타임 트라이얼이 27km로 짜여져 있어서 코스도 짧은 편이고 스테이지 중반부터 갈리비에, 뚜르말레 같은 높은 산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 중반부터 치열한 GC 순위 싸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지 1은 194km의 플랫 스테이지로서 벨기에 플랜더스와 왈롱 지방을 포함하며 스프린트 피니시가 예상되는 날입니다. 첫날 우승을 하는 선수가 옐로 저지를 차지할 수 있는 날이니만큼 모든 스프린터들의 총력전을 펼쳐질 예정인데요. 참고로 올해 뚜르 드 프랑스는 옐로 저지가 처음 세상에 나오고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매 스테이지마다 기념적인 건물이나 코스, 인물로 디자인된 특별한 옐로 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2는 27.6km 길이의 팀 타임 트라이얼 스테이지입니다. 코스는 짧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시간 차이로 첫 주 동안 옐로 저지의 주인공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지 3은 벨기에에서 프랑스로 넘어오는 215km 길이의 플랫 스테이지입니다. 이날도 스프린트 피니시가 예상되는 날이네요. 스테이지 4는 213km의 플랫 스테이지입니다. 역시 스프린트 피니시가 예상되는 날이고요. 스테이지 5는 이번 뚜르 드 프랑스의 첫 번째 중산악 스테이지입니다. 2, 3등급 어필이 중간중간 펼쳐져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어웨이가 대거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옐로 저지를 지키려는 방어전도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지 6은 160km 길이의 산악 스테이지입니다. 1등급 3개, 2등급 2개, 3등급 2개로 이루어진 무시무시한 산악 스테이지인데요. 클라이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스테이지지만 GC 순위에 따라서 종합 순위를 노리는 유력 선수들도 강하게 움직여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스테이지 7은 230km 길이의 긴 스테이지로서 역시 스프린트 피니시가 예상되는 날이고요. 스테이지 8은 200km 길이의 중산악 스테이지로서 높은 산은 없지만 코스 전체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반복해야 되는 코스입니다. 역시 대규모 브레이크어웨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강력한 어택이 예상되는 날입니다. 스테이지 9는 170km 길이의 중산악 스테이지로서 브레이크어웨이와 종합순위권 선수들 또는 펀처들까지도 노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열린 스테이지입니다. 달력으로 7월 14일인 이날은 프랑스의 혁명기념일이기 때문에 많은 프랑스 선수들이 주목하는 날이라고 하네요. 스테이지 10은 217km 길이의 중산악 코스이고 어필과 다운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날입니다.
다음 날이 쉬는 날이고 어필 고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스프린터들도 열심히 따라오기만 한다면 스프린터 피니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스테이지 12는 167km 길이의 코스로서 스프린트가 예상되는 날입니다. 스테이지 12는 본격적으로 피레네 산막으로 향하는 날인데요. 스테이지 후반 1등급 어필 2개가 기다리고 있으며 209km 길이의 긴 거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스테이지 13은 이번 뚜르 드 프랑스의 유일한 개인 타임 트라이얼 경기인데요. 27.2km로 짜여져 있으며 큰 어필은 없지만 작은 언덕이 몇 개가 나옵니다. 종합순위 경쟁과 타임 트라이얼 스페셜리스트의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어쩌면 가장 치열한 하루가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스테이지 14는 피레네의 뚜르말레에서 피니쉬하는 117km의 폭발적인 스테이지입니다. 정상에서 마무리되는 서밋 피니쉬이고 올해 뚜르 드 프랑스의 우승자의 윤곽이 가려질 수 있는 중요한 스테이지가 될 예정입니다. 스테이지 15는 185km 길이로 이루어져 1등급 산악 구간 3개가 포함된 무시무시한 산악 코스입니다. 경기 후반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선수들은 시간 차이가 벌어질 수 있지만 다음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클라이머들은 이날도 죽으라고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스테이지 16은 프랑스 남쪽 알프스로 향하는 177km의 플랫 스테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스프린터들이 제거된 상황이겠지만 스테이지 우승과 포인트 경쟁을 위해서 주요 스프린터들 간의 박터지는 경쟁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스테이지 17은 200km 길이의 중산악 코스로서 높지 않은 어필 몇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규모 브레이크어웨이가 활약할 수 있으며 GC 라이더들도 단 5초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후반 어필에서 경쟁할 수 있는 날입니다. 스테이지 18은 이번 뚜르 드 프랑스의 퀸즈 스테이지로서 HC 등급 어필 2개로 이루어진 무시무시한 산악 코스입니다. 208km로 코스도 길고 어필도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종합순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체력 관리가 안 된다면 이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스테이지 19는 126km 길이의 산악 코스로서 경기 중후반의 HC 어필 코스까지 사실상 계속 오르막길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종합순위를 굳히거나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스테이지이고 클라이머들의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 브레이크어웨이 또한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스테이지 20은 올해 뚜르 드 프랑스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질 130km의 산악 코스입니다. 스테이지 18부터 20까지 3일 동안 알프스의 산악 구간 대결이 펼쳐지며 이날을 마지막으로 종합순위 경쟁이 굳어져서 옐로 저지의 주인공을 확정짓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21은 뚜르 드 프랑스의 상징적인 샹젤리제 피니쉬가 있는 날입니다. 스테이지 우승을 위한 마지막 스프린터들의 경쟁이 펼쳐지고 옐로 저지의 주인공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기 전체적으로 클라이머들에게 많은 기회가 보이는 코스 구성인데요. 현재 프랑스의 날씨가 40도를 넘어가는 무시무시한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더위에 적응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체력 관리를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뛰는 선수들이야 죽을 맛이겠지만 선수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관중들은 더욱 재미있는 볼거리가 되겠죠. 이번 뚜르 드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선수로는 작년 뚜르 드 프랑스의 우승자였던 이네오스의 게라인트 토마스, 크리스 프롬이 불참했지만 역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팀이고 에간 베르날, 미하우 퀴라코르스키, 지아니 무스콘, 루크로우 등등이 포함된 이네오스는 뚜르 드 프랑스 최강팀이라 불릴만 합니다. 게라인트 토마스는 항상 마지막까지 크리스 프롬을 보좌해왔던 도메스티크였고 실제로 크리스 프롬과 가장 비슷한 라이딩 스타일을 가진 선수이기도 합니다. 에간 베르날 역시 이네오스의 플랜 B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뚜르 드 프랑스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바짝 폼이 올라간 아스타나의 야콥 푸글상입니다. 지난달에 열린 뚜르 드 프랑스의 전초전 성격인 크리테리움 듀 도피네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선수 본인도 이번 뚜르 드 프랑스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바레인 메리다의 빈첸초 니발리도 이번 뚜르 드 프랑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참가하는 선수들 중에서 뚜르 드 프랑스의 우승 기록을 가진 선수는 게라인트 토마스와 더불어 빈첸초 니발리 단 2명뿐인데요. 지로 디탈리아에서 고갈된 체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스테이지 우승만 노리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누가 믿을까요? 메시나의 상황은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달려들 것입니다. 윤보 비스마의 스티븐 크레이스북도 이번 뚜르 드 프랑스에서 이를 제대로 갈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험도 풍부하고 산악 구간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랜드 투어 우승 기록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3대 그랜드 투어 모두 5위 안에 진입한 기록이 있는 선수이니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AG2R의 호밍바우데와 FDJ의 티보 피노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을 갖고 이번 뚜르 드 프랑스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1989년 베르나르 히노를 마지막으로 30년 넘게 뚜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 기록이 없는 프랑스 선수들인데요. 영국의 크리스 프롬과 네덜란드의 톰 듀물랭이 빠진 올해가 이 둘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내용으로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UA팀 에미리츠의 댄 마틴과
파비오 아루도 이번 뚜르드 프랑스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모비스타의 삼지창도 다시 한번 뚜르드 프랑스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이로 퀸타나는 올해 뚜르드 프랑스로 우승한다면 3대 그랜드 투어를 모두 정복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데요. 모비스타의 가장 큰 목표는 나이로 퀸타나의 종합 우승이고 미켈란다와 알레한드로 발베르데가 이를 서포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CCC의 그렉 반 웰버맷이 부진한 팀 성적을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초 투어 다운언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패트릭 베빈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데키니컬 퀵스텝은 포스트 콘타도르라 불리는 엘링마스를 리더로 내세우고 종합순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줄리앙 알라필립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산하강 타이틀을 위해서 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미첼 틴스캇의 아담 예이츠와 사이먼 예이츠 모두 올해 초 번번이 놓쳤던 스테이지 레이스의 우승 기록을 만회하기 위해서 뚜르드 프랑스에 출전하기로 합니다. 예이츠 형제의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동 리더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외에 EF 에듀케이션 퍼스트의 리고베르 톨그란, 트렉세가 프레드의 리치포트, 바우케 몰레마, 카츄샤 알페신의 이누르 자카린 등등 많은 선수들이 종합 우승을 위해 달릴 예정입니다. 스프린터들의 전쟁도 무시무시한데요. 보라 한소그로의 피터 사간은 뚜르드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7번째 그랜저지를 위해 달릴 예정입니다. 보라 한소그로에서 피터 사간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 7명 중 5명은 피터 사간의 리드아웃을 위해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피터 사간에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스프린터들이 기다리고 있죠. 퀵스텝의 엘리아 비비아니는 올해 지루 디탈리아에서 허무한 성과를 달리기 위해 뚜르의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난도 가비리아가 빠진 UA팀 에미리츠는 알렉산더 크리스토프가 스프린터로 나설 예정이고요. 톰 듀물랭을 대신해 팀 서넵의 마이클 매튜스가 이번 뚜르드 프랑스의 리더 역할과 스프린터로 활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카츄샤 알페신의 릭 자벨, 로투스의 켈러비안, 아케아 삼식의 안드레 그레펠이 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뚜르드 프랑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는 디멘션 데이터의 바크 야스 이팅 선수, 40세의 나이로 뚜르드 프랑스에 참가했고요. 가장 어린 선수는 UA팀 에메리츠의 야스퍼 필립슨으로 21살의 나이로 출전하게 됩니다. 선수들 평균 나이는 29살이며 평균 키는 181cm, 평균 몸무게는 68.8kg입니다. 세상에는 멋진 자전거 대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랜드 투어도 있고요. 하지만 뚜르드 프랑스 같은 시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2019 뚜르드 프랑스, 과연 옐로 저지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